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왜 오수재인가 7회 수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개 속도가 아주 후덜덜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정말 수재 못살게 굴기에 단단히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수재가 공찬이한테 빠지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인생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닌 상황이니 조금만 잘해주고 걱정해줘도 마음이 보들보들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 집에서 자고 가는 거는 좀 오바다 싶었는데 수재가 침대에서 자는 거 꺼려하는 거 알고 있는 공찬이 같이 소파에서 자주는 디테일은 참 좋더라고요. 홍석팔이 차량 폭발로 죽은 이후 채태국을 만난 수재. 채태국은 미끼에 낚였다 싶을 땐 순순히 끌려가야 한다며 감성돔처럼 낚싯대까지 끌고 가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주둥이가 찢어지고 몸뚱어리도 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어줄 것들, 미래인재 포럼 행사 참석 같은 걸 누리며 성공의 단맛을 느끼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수재는 전 그 미끼를 물지 않겠다며 행사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수재는 영장 없는 긴급 체포를 당하죠. 홍석팔이 정말 자의로 사수 영상을 찍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 부탄가스를 차량 뒷트렁크에 넣진 않겠죠. 보통 일산화탄소에 질식돼서 죽고자 한다면 자기가 앉은 바로 옆자리나 뒷자리에 번개탄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직접 조작해야 하니까요. 번개탄을 트렁크에 넣어놓고 자기는 앞좌석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 현장 감식하는 장면을 보니 부탄가스는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홍석팔의 자수 영상을 토대로 채태국이 쓴 시나리오를 따라 수재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사실 홍석팔이 정말 죽은 건 맞을까부터 의심스러운데요. 홍석팔의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채태국이 홍석팔의 아이들의 목숨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 그래서 홍석팔이 오수재에게 협박받아 박소영을 죽였다라고 거짓 자백을 하는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서 홍석팔은 오수재 앞에서 죽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폭발되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홍석팔이 아니고 딴 사람이다. 홍석팔은 신분 세탁을 하고 자식들이 있는 외국으로 튀었다.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홍석팔의 사인 부검에서 치아 감식 결과 홍석팔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지만 박소영의 임신 사실이 서류에 누락됐던 것처럼 부검 결과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세계관이니까 부검 결과를 100% 믿기는 어렵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홍석팔이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석팔이 찍은 자수 동영상이 조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체포 당일 경찰이 수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수재는 왜 그날 전화 연결이 안 됐을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직감한 수재는 전화를 못 받은 시간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 또한 체포 전날 수재가 고사장과 윤세필을 차례로 만난 진짜 이유는 뭘까? 화분 뒤에 있던 노트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이 모든 걸 조합해보면 수재의 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럼 왜 서현진인가? 7회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린 수재 공찬의 러브라인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두 사람의 감정에 몰입이 잘 되지 않고 러브라인이 조금만 덜 나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시청자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리고 작가님은 수재와 공찬의 러브라인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공찬은 수재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전화를 걸며 상현달이 떴다. 그 옆에 목성도 있고 라고 했습니다. 상현달과 하현달 둘 다 쉽게 말하면 반달이죠. 하지만 엄연히 말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단계에 놓인 달이에요. 상현달은 보름달을 향해 차오르고 있는 달이고 하현달은 보름달에서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달이거든요. 작가님은 이 상현달 장면을 통해 점점 차오르고 있는 공찬과 수재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수재와 공찬, 은하까지 왜 오수재인가의 피해자들은 누군가는 살아가며 한 번도 겪지 않을 고통을 겪고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기는커녕 상흔의 기억들은 이미 알고 있는 공포를 일깨우죠. 공찬이는 다정이를 죽인 범인이 잡혔다고 하지만 그 사건을 놓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홀로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 이름으로 살아가죠. 은하는 좋아하던 그림을 겨우 다시 그리기 시작했으나 아주 작은 터치에도 과거 그날로 돌아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재는 모두 자기를 이용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는 시간을 살고 있죠. 하지만 공찬이가 수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봤던 상현달처럼 살아남았다면 인생은 언젠가 곧 차오를 거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재의 700억 요구에 채태국이 그린 큰 그림은 설거지꾼을 설거지꾼으로 해치워버린다 였습니다. 박소영이 남자친구 안희원과 스캔들이 나자 열받은 오수재가 홍석파를 협박해 박소영을 죽이게 만들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던 홍석팔이 모든 진실을 담은 영상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이 큰 그림이 사실은 채태국이 그린 게 아니라 대선 후보인 이인수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채태국은 이인수의 태도를 아주 못마땅해 했죠. 채태국은 내가 지어준 걸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을 싫어하는데요. 채태국은 자신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길에 디딤돌로 삼고 있는 이인수가 자기를 법무부 장관 정도에 만족할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아마 대선 후보인 이인수와의 관계도 언젠가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인수, 채태국, 한성범 세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오면 채태국은 자신의 디딤돌인 이인수와 한석범을 자기 손으로 파멸시키려 하겠죠. 채태국의 집 서재 안에 있는 비밀금고에 담긴 두 사람의 약정이 담긴 서류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채태국이 자신의 사람을 밟으려 할 때가 수재가 채태국을 공격해야 하는 시점 같아요. 수재는 체포되어 가는 길에 공찬에게 화분에 물 좀 주라고 말했습니다. 화분 뒤에는 노트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수재의 변호사로서 취조실에 도착한 송미림은 화분에 물 좀 주고 오느라 늦었다라는 말로 노트북을 확인했다는 걸 수재에게 전했습니다. 분명 수재의 무죄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석팔의 자수 영상을 본 후 수재는 노트북 속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순순히 구속되었습니다. 무죄를 밝혀줄 증거를 갖고도 수재가 순순히 구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수재가 채태국이 미끼를 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홍석범이 죽은 다음날 수재는 공찬이 끓여준 누룽지탕을 먹은 후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잠수 탔던 고 사장, 두 번째는 윤세필, 세 번째는 채태국이었죠. 이 세 사람을 순서대로 만난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한동안 수재랑 연락이 안 됐던 고 사장은 하 실장이 찾아온 이후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수재와 엮이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는데요. 그 모든 걸 알고도 수재는 고 사장에게 다시 자신 차의 블랙박스를 맡겼습니다. 수재가 낚시터에 도착한 직후 발생한 폭발과 화재, 그 모든 것이 담긴 수재차의 블랙박스. 수재는 블랙박스를 통해 폭발물 설치 가능성을 조사하고 고 사장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 폭발물을 누가 구매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홍석팔이 죽으려고 스스로 설치한 거라면 폭발물을 구매한 사람이 홍석팔일 테고, 누군가 홍석팔을 죽이려고 설치한 거라면 폭발물 구매자가 다른 사람일 테니까요. 그런데 고 사장은 이미 한 번 수재를 피해 잠수를 타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고 사장을 수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 배신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전 고 사장에게 준 블랙박스가 가짜고, 고 사장이 채태국에게 말을 전할 걸 예측하여 수재가 채태국에게 던진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수재는 채태국에게 감성돔 이야기를 하며 미끼는 낚싯대를 던진 놈만 던지는 게 아니다. 낚싯대를 끌고 간 감성돔이 낚시꾼보다 한 수 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채태국은 자신이 던진 그물에 수재가 걸려들었고 구속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감성돔인 수재가 고 실장에게 건넨 블랙박스를 통해 채태국에게 미끼를 던진 상태고, 수재는 구치소에서 조용히 채태국이 그걸 물어서 스스로 침몰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날 고 사장을 만난 이후 윤세필을 만난 수재. SP파트너스가 한수바이오를 인수하기로 했고 수재가 한수바이오 인수 담당 변호사라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리기 위해서만 찾아간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윤세필은 수재를 만난 이후 강은하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만난 백진기에게 돌려주겠다, 차근차근 빠짐없이 돌려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수재와 윤세필이 무언가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날 아침, 수재는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전화가 안 터지는 어딘가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아야 할 곳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받게 되면 수신 기록으로 경찰은 수재가 어느 곳에 갔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재는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알면 안 되는 어딘가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최태국의 목을 조일 무언가를 찾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재판에서 한 방에 오픈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